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새벽이죠. 아니 오늘 18일 새벽이죠. 또 FOMC 회의록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좀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또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출 것이라는 복합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한 61.5%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오신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고 마스크를 썼는데 걸렸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와서 이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FOMC 회의록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지표와 증거들이 쪽쪽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 문제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려스럽다.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거와 반대로 이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 코인 시장의 뱅크런 사태, 이 루나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이 다른 자산으로는 퍼지지 않았지만 이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시와 이 법안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론은 이 9월 달에 있을 금리 발표가 중요한데 이 FOMC 회의록 발표를 하면서 이 50bp 인상할 확률이 한 60% 정도 올라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투더골드문 정보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루 전문가님이 좀 많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돌아오셨는데요. 많은 정보 준비하셨으니까 투더골드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어제 비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특히 23.7K 1차 지지선을 뚫고 2차 지지선인 23.1K까지 이제 뚫어주고 거기서 또 횡보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왜 이런 무빙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점으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 너튜브 구독자분들 아니면 지금 이제 코코아톡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말에 이미 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나신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하셔서 지금 편한 상태로 관망을 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화요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시장일수록 수익 실현 꼭 하셔야 하고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이제 앞으로 있을 악재를 조금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그 추세는 아직도 여력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뇌 생김새 자체가 우선은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돈을 잃었을 때랑 돈을 얻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른데 잃었을 때는 지금 신체의 그런 어디가 아플 때라든지 다칠 때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돈을 얻었을 때는 그와 반대로 이제 좀 그냥 쾌락을 느끼는 부분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방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잠시 단기간의 조정에서 패닉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시장 줄먹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 때 꼭 잘 챙겨 가시고 이제 수익 꼭 챙겨 가시는 그런 장 되셨어야 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지금 같이 보시면서 함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조정장에 또 초아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래도 투자 생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겁니다.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 정부는 암호화폐 기부금 사용처 공개를 했습니다. 살상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FOMC 긴축 의지 재확인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SEC에서 힘먼 연설 이메일 자료 제작을 법원 명령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록파이 잉크 선정 미 고속 성장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FOMC 회의록 발표 후 비트코인 방향성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초아님, FOMC 회의록 오늘 발표가 됐는데 방향성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 비트코인 무빙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FOMC 제가 그 전 방송에 나와서 좋은 핑계거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핑계였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긴축 발언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75bp를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연준 의장도 그 전에 우리가 상승이 막 됐을 때 주된 원인이 연준 의장이 이제 천천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회의록에서는 언젠가는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상승이 너무 과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고 그게 FOMC였던 것이 제가 그 전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전에 이제 약익절을 못 하셨다면 패닉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처럼 이제 과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지지선이 있어요. 23.7이든 23.1이든 이런 구간에서 지지선에서 꼭 튕겨져 올라가는 반등이 생깁니다. 만약 그 전에 익절 못 하셨으면 이제 손절을 짧게 가져가실 건데 대신 이제 맞으면서 반등할 때 그럴 때 좀 가져가셔야 된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상승적인 추세 계속 가져가고 있고 저점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이제 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박스권 매매를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기관들이 이제 보수를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차트에서 어쨌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구간이 23.7K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23.6과 5 그리고 23.1까지 이 구간이 롱 세력이 대거 물량이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23K 자체 그리고 24K까지 그래서 많은 공반전이 2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냐 하면 숏의 기관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할 거는 왜 롱 세력이 이제 조금 물러났냐 이런 것인데요. 롱의 세력들이 24.2K가 1차 목표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터치하자마자 이제 롱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롱의 비율이 51 그리고 숏의 비율이 49였는데 1차 익절을 하면서 가벼워진 롱의 세력들이 이제 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좀 한번 이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23.7까지 말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23.1K 구간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23.1K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저항선 구간이 지금 지지선으로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고 했었는데 23.1K가 그런 구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항선으로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깨지는 순간 패닉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패닉셀이 이어지면 우리 그 전에 지지선들 있죠. 22.4, 22.7까지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방향성을 보시고 정확한 방향이 나오시면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비트초아님께서 또 비트코인 방향성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남수르님께서 좀 차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한번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비트초아 전문가님처럼 이 거시적 경제 FOMC 회의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한다, 롱 세력, 숏 세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아니면 정형화된 차트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 있던 비트코인 패턴은 지금 상승 쐐기형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는 텐데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의 모양이 보통 나온다면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상승 쐐기형 형태가 보통 나오면 이런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진폭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진폭이 줄어든다는 건 슬슬 이 방향성이 결정된다. 아래든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아래로 방향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초아님이 말씀하셨던 롱 세력, 숏 세력들이 싸웠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롱 세력이 살짝 이겼어요. 이기고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롱 세력들이 가벼워져서 지금 숏 세력들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고 보통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이 되면 이 하락하는 게 보통 80% 정도 이 하락하는 비율이 이 상승 쐐기형 초반 이 초반의 이 입구, 여기 입구까지 하락할 확률이 80%입니다.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상승 쐐기형에 대한. 이런 80%인데 제가 근데 여기 보라색 박스를 칠해놨어요. 보라색 박스를 칠해놨는데 여기가 23K 부근이에요. 비트초아님께서도 23.1K 부근에서 좋은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가까이 가 보시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격 상승을 할 때 여기 전고점을 뚫자마자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일어나줬죠. 반등이 일어나줬습니다. 반등 일어나줬다. 분위기 좋다 이랬는데 재차 하락을 해요. 근데 재차 하락을 하는데 다시 똑같은 가격에서 완전 바닥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은 가격에서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가격대는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다,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깨지면 좀 크게 이탈하는 좀 패닉셀의 모양을 띄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깨지자마자 휩소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휩소 모양 보여주고 떨어졌는데 또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을 해줬고 또 떨어졌는데 또 반등해주고 다음에 또 떨어졌는데 또 반등을 해주는 이 가격대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저번 달에 나와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여기 바닥권에서 설명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이 고점을 뚫고 떨어졌는데 이 가격대에서 갑자기 말아 올리더라. 그러면 누가 여기 가격이 싸다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다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또 여기 고점을 넘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처럼 지금도 여기 보라색 박스 여기 이 박스권이 22.6에서 23K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매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줬고 여기 바닥 구간에서 못 샀던 기관들 개미들은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형국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하락하는 게 80%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차트를 볼 때 과거의 프랙탈을 좀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이런 하락세기형 모양이 보이죠. 바닥을 계속 뚫고 있습니다. 바닥을 뚫고 있는데 한번 휩소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과거에 한번 봤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어떤 차트를 봤느냐. 한 4월 달이었을 거예요. 4월 달에. 과거 차트를 보면
여기입니다. 아까 차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런 쐐기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상승 쐐기형 모양을 그려주다가 밑으로 휩소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온다면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수르님께서 또 차트를 봐주시면서 우리가 저항대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때 또 큰 상승으로 좀 말아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최근에 뽀삐라고 불리는 우리 이오스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계 코인들의 상승의 시작인가라고 좀 생각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초아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오스가 엔틸로프라는 이제 브랜드로 리브랜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뽀삐가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코인이 아니라 이 이오스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미 선물 투자자분들도 계실 건데 이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오스가 이 선물 시장에 약간 신호탄 같은 역할을 좀 합니다. 특히 중국 코인이 상승하는 것을 이오스가 엉덩이를 떼느냐를 보고 많이 좀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좀 좁고 그만큼 또 근데 대신에 조금 움직임은 기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띠는 그런 코인이라서 지금 20%가 넘게 상승한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독주가 사실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차트 보시면은 오전부터 한 4시 정도 사이에 많은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시 반쯤 돼서 좀 점점 소강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오스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던 코인들 뭔지 기억하시나요? 퀀텀, 네오, 온톨로지 이런 중국계 코인이 많죠. 제가 중국 세력들 이제 묻은 코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 좀 우상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아무래도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방금 이제 남수르님께서 보여주셨던 구간 24K에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방전을 좀 벌여왔어요. 이제 숏을 잡은 기관들과 롱의 세력들의 대결이었는데 숏은 저번 주부터 기관들이 조금 점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뉴스들을 이용해서 악재들을 좀 터트려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매수와 매도세 자체가 조금 크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매수 매도 자체가 헛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제 좀 파고든 거죠. 이오스가 이때를 파고들어서 호재를 한번 냈어요. 리브랜딩을 한다. 엔틸로프란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했고 한 번 더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되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를 파고들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 자극했던 거죠. 그때 이야기한 게 바로 리브랜딩이고 오후에 한 번 더 기사가 났고 그 이후에 바로 우상향을 크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전쟁이 코인에서 축소판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엔 대장이 누군지를 지금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쪽이 약화가 되면 이제 반대쪽이 좀 커집니다. 이제 코인판 자체가 제로섬이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의 투자자들이 어디에 더 쏠리냐가 바로 이제 가격과도 직결이 돼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쏘아올린 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중국 세력이 조금 자본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또 약화가 되면 중국계 코인이 강화가 되고 중국계 코인이 약해지면 미국 자본, 특히나 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무거운 코인들이 강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커플링입니다. 어떤 코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알아야 하고 그럼 신호탄으로는 어떤 애들이 쓰이고 우리가 어디를 조금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그걸 보고 좀 매수 매도의 신호로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도지 얘기를 화요일에 방송에 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제 코코아톡 방에 계신 분들에는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에 바로 20% 넘는 상승이 조금 왔었죠. 지금 장이 어쨌든 이제 거시경제가 흘러가는 위주로 좀 보셔야 하고 이 뉴스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세력들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로 흘러가게 만들 가짜 뉴스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이 세력이 어떤 거에 돈을 넣고 어떤 거에 돈을 빼고 있는지 그 머니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시간대가 중국계와 좀 비슷하죠. 중국이란 나라랑 우리가 좀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승하는 거를 볼 때마다 중국계 자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시간대가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그 대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오전에 가벼운 코인, 뭐 중국 코인, 한국 코인 같은 가벼운 코인을 넣으셨다면 그 오후엔 조금 매도를 일부 하시면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고 오후 시간대까지 보고 안전하게 무거운 것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은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코인에 따라서 좀 반비례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나눠봤던 이제 기업들의 블록체인 투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 정말 가장 큰 파이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수르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21년 9월부터 22년 올해 6월 달까지 15억 달러에 달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장된 어떤 기업들보다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알파벳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파이어 블록스, 그리고 웹3 게임 회사인 데퍼랩스, 그리고 비트코인 인프라 도구인 볼티지, 그리고 벤처 캐피털사 디지털 커런시 등 이 4개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이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 15억 달러라고 표현을 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환화로 따지면 1조 9천억입니다. 거의 2조 상당의 투자를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말고도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를 했는데 이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이 블랙록 다들 아시죠? 이 블랙록도 11억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블랙록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USDC 다들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이 서클에 투자를 했고 또 우리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인수 관련이 있는 일명 뽀글이 형이라고 하는 샘 뱅크먼 CEO가 있는 FTX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록 말고도 이 투자 은행사인 모건 스탠리에서도 11억 1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회사로는 기관들의 비트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이런 해외 기업들 말고도 우리 국내 대기업인 삼성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엄청 많은 투자를 했는데 9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블랙록, 알파벳, 모건 스탠리 말고 이 삼성은 이 13군데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NFT 프로젝트 중에서 이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아시죠? 여기 제작사인 유가랩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개발 및 이 투자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이 애니모카 브랜드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삼성 말고도 여러 기업들,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LG 등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산업에는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블록체인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투자 자본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캐나다의 유명한 억만장자인 케빈 오리어리라고 있습니다. 이 케빈 오리어리가 이 돈을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을 피다, 혈액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이 혈액이 순환이 되어야 움직인다. 즉 산업에서는 돈이 움직여야, 이 회전이 돼야 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블록체인 산업에 돈이 흐르고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이 블록체인 산업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나중에 10년 안에는 이 미국의 주식 섹터에는 11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의 섹터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11개의 섹터의 주식이 있는데 또 그 안에 암호화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또 많은 상승을 했었죠. 이더리움 있는데요. 지금 잠깐 조정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더리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비트초아님. 자, 우선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 랠리가 주춤되는 이유가 이더리움 머지 낙관론의 희석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최근 이더리움의 머지 관련 낙관론이 주도한 암호화폐 단기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단기 랠리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기 상승은 물론 도지코인, 폴리곤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지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서 비롯된 낙관 론이 희석되면서 시장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시장에선 기대감이 만발할 때가 우리가 매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미 9월 19일인데 그 전에 조금 단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자본들이 다 어디로 갔는데입니다. 지금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에 거의 이제 시장을 보고 자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냅니다. 그 자본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대처가 되죠. 근데 저랑 다르게 조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조금 대처가 안 됐다든지 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좀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이더리움의 세력들이 지금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같이 우리 이더리움이 상승장을 막 견인했었잖아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더리움의 세력들이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 특히나 이런 하락에서 이제 좀 찐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어디에 넣었는지는 진짜 그게 다음 상승장에서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준 만큼 이렇게 많은 자본이 결국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장보다는 조정 장세에서 추세 전환이 될 때 항상 좀 큰 상승이 와요. 7월 중순에 우리 이더리움 덕분에 많은 좀 불장이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애매하죠. 거래 대금도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불장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분산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오는 조정이 우리한테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또 올 우리 조정 장세에서 넘어가는 추세 전환 시 좀 많은 좀 이익 얻으실 수 있게 시드 관리 꼭 충분히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장에서 더 나중에 큰 상승 올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걸까요, 남수르님? 네, 제가 앞전에 인사 말로 이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달러대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제 이 공감이 안 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천연가스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6월 초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6월 말에 다시 올라가죠. 이때 올라간 이유가 노르트 스트림 1의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중단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다시 가동을 했죠.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다시 올라갔느냐? 러시아 측에서 이 공급량을 40%로 줄였다가 이제는 30%, 이제 최종적으로는 20%까지 줄였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3번이나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이렇게 3번을 천장을 두드린다는 거는 언젠가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주봉으로 이게 보시면 이 가격이 2008년 여기 보이시죠? 2008년 이후로 이만큼 가격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때 이만큼 13달러, 14달러까지 올랐는데 이 12년, 2008년부터 22년, 12년인가요? 24년인가요? 14년 정도 기간 동안은 원유가 이렇게 크게 급등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9달러를 계속 찌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0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하지만 유럽에는 정말 이 천연가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이 금리 발표뿐만 아니라 이 천연가스 가격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FOMC 회의록 발표 후 비트코인 방향성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